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1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첫 번째로 다양한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와 두 번째로 1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학습 목표인 다양한 1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1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풀 때 첫 번째 단계는 미지수를 포함한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x 더하기 1은 x 더하기 3이라는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미지수를 포함한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하여 주면 우변에 있던 x가 좌변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x가 되었고 좌변에 있는 플러스 1이 우변으로 이항하면서 마이너스 1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동류항끼리 정리하여 ax는 b의 꼴로 고쳐주었습니다. 즉 위에서 구한 방정식을 정리해 준다면 2x는 2라는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단계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x는 수의 꼴로 고쳐서 해를 구하였습니다. 위에 있는 식에서 양변을 2로 나누어 준다면 우리는 x는 1이라는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구한 해가 방정식의 해가 맞는지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맨 처음 있었던 방정식에 우리가 구한 해를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면 됐었죠. 즉 3x 더하기 1은 x 더하기 3이라는 방정식에 우리가 구한 해인 x는 1을 대입해 준다면 우리가 주어진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올바르게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차 방정식을 푸는 4가지 단계를 복습해 보았는데 오늘의 첫 번째 학습 목표인 다양한 1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괄호가 있는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2 곱하기 x 더하기 3은 3x 빼기 5라는 괄호가 포함된 1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괄호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분배 법칙을 활용하여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좌변에 2를 x와 3에 각각 곱하여 준다면 2x 더하기 6을 얻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첫 번째 주어져 있는 괄호가 포함되어 있는 1차 방정식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해 준다면 2x 더하기 6은 3x 빼기 5라는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후부터 우리가 앞서 복습한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먼저 미지수를 포함한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해 주고 따라서 2x 빼기 3x는 마이너스 5 빼기 6이라는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고 두 번째 단계인 동류항끼리 정리해 준다면 우리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1이라는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세 번째 단계인 x는 수의 꼴로 고쳐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 주어서 x는 11이라는 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단계인 주어진 방정식에 해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x는 11이라는 해를 맨 처음 우리가 확인했던 괄호가 있는 1차 방정식에 대입해 본다면 먼저 좌변의 경우에는 2 곱하기 11 더하기 3이 되고 1을 계산하면 28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변의 경우에는 3 곱하기 11 빼기 5이기 때문에 2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우리가 구한 x는 10일이라는 해를 처음 방정식에 대입해 보았더니 등식이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를 올바르게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처럼 괄호가 있는 1차 방정식의 경우에는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먼저 풀어 정리한 이후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수가 소수인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0.3x 빼기 1은 0.2x 빼기 1.5라는 개수가 소수인 1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이 성립한다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개수가 소수가 아니라 정수의 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방정식을 확인해 본다면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모든 개수가 정수가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즉 좌변과 우변 모두에 동일하게 10을 곱해준다면 좌변은 3x 빼기 10이 되고 우변은 2x 빼기 15가 될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개수가 소수인 항에만 10을 곱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항에 동일하게 10을 곱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본다면 먼저 미지수를 포함한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되겠죠. 우변에 있는 2x를 좌변으로 이항해 주어서 마이너스 2x가 되었고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10을 이항해 주어서 플러스 10이 되었습니다. 이를 동류항끼리 정리해 준다면 x는 마이너스 5라는 해를 얻을 수가 있고 이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먼저 좌변에 x는 마이너스 5를 대입해 본다면 마이너스 2.5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변에도 역시 x는 마이너스 5를 대입해 본다면 마이너스 2.5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즉 좌변과 우변이 같은 값으로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해를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수가 소수인 1차 방정식을 풀 때에는 적당한 수를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준 이후에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수가 분수인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다음과 같이 2분의 1x 빼기 3분의 1은 4분의 1x 빼기 6분의 1이라는 개수가 분수인 1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개수가 분수인 1차 방정식이 주어진 경우에는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하여서 개수를 분수해서 정수로 고쳐주시면 되는데 이때 양변에 곱하는 수는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분모에는 2, 3, 4, 6이 있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인 12를 양변에 똑같이 곱해주면 되겠죠. 즉 좌변과 우변 모든 항에 12를 곱해준다면 6x 빼기 4는 3x 빼기 2라는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고 이를 우리가 배운 1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대로 계산을 해준다면 우변에 있는 3x를 좌변으로 이항해주고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4를 우변으로 이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동류항끼리 정리해 준다면 3x는 2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이때 양변을 3으로 나누어 준다면 x는 3분의 2라는 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구한 해가 주어진 방정식의 해가 맞는지를 확인해보는 단계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식에서 좌변에 x는 3분의 1을 대입해 준다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빼기 3분의 1을 해 주었을 때 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우변의 경우에는 4분의 1 곱하기 3분의 2 빼기 6분의 1을 계산해주면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한 해가 주어진 1차 방정식의 해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개수가 분수인 1차 방정식을 풀 때에는 적당한 수를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준 이후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1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괄호가 있는 1차 방정식의 풀이의 경우에는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먼저 정리한 후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개수가 소수인 1차 방정식의 경우에는 적당한 수를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준 이후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적당한 수라 하면 10의 거듭제곱들을 곱하면 되겠죠. 세 번째로 개수가 분수인 1차 방정식의 풀이의 경우에는 적당한 수를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준 이후에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적당한 수라 하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뜻합니다. 우린 이렇게 다양한 1차 방정식을 푸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두 번째 학습 목표인 이러한 1차 방정식을 활용하여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을 활용한 실생활 문제풀이 단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구하려고 하는 것을 x로 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뜻에 맞게 1차 방정식을 세워줍니다. 세 번째는 1차 방정식을 풀어주고 마지막으로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생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나열해 보았는데 실제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다음과 같이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1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푸는 방법들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영상을 잠시 멈추어 놓고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잘 풀어보셨나요? 그렇다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형준이는 농구 시합에서 3점 슛을 2점 슛의 2배보다 3개 적게 넣어서 총 47득점을 하였다고 합니다. 형준이가 넣은 2점 슛은 몇 개인지를 구하시오 라는 것이 화면에 주어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배운 1차 방정식을 활용하여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을 x로 놓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형준이가 넣은 2점 슛의 개수를 묻고 있기 때문에 형준이가 넣은 2점 슛의 개수를 x개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문제의 뜻에 맞게 1차 방정식을 세우는 단계인데 먼저 2점 슛을 넣은 개수가 x개이고 3점 슛의 개수는 주어진 문제에서 2점 슛의 2배보다 3개 적게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2x 빼기 3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총 47득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2점 곱하기 넣은 2점 슛의 개수 그리고 3점 곱하기 넣은 3점 슛의 개수를 더해서 총 47점이 나오면 되겠죠. 즉 2 곱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2x 빼기 3을 했을 때 47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면에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3단계로 우리가 구한 1차 방정식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괄호를 포함한 1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을 따라서 먼저 괄호를 풀어준다면
2x 더하기 6x 빼기 9는 47이라는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고, 미지수를 포함한 항을 좌변으로,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하여서 정리해 준다면 8x는 56이라는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양변을 8로 나누어 주면은 x는 7이라는 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단계인 4단계를 거쳐 본다면, 먼저 x가 7이기 때문에 형준이가 넣은 2점슛은 7개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 또한 3점슛의 개수는 2점슛의 2배보다 3개 적다라고 했기 때문에 총 11개를 넣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득점을 살펴본다면 2 곱하기 7 더하기 3 곱하기 12를 했을 때 총 47 득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문제의 뜻에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형준이가 넣은 2점슛의 개수는 7개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다음 문제를 풀기 이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 거리, 속력, 시간의 관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거리, 속력, 시간의 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실생활 문제에 자주 활용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거리, 속력, 시간 간의 관계를 복습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는 관계가 있고, 또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등식은 모두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 가지 모두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어 놓고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잘 풀어보셨나요? 그렇다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준이는 남해 보리암을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시속 2km로 걸어서 총 5시간이 걸렸다고 하네요. 형준이가 올라간 거리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인 구하려고 하는 것을 x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형준이가 올라간 거리이기 때문에 올라간 거리를 x km라고 놓겠습니다. 2단계로 문제의 뜻에 맞게 1차 방정식을 세워주면 되는데, 우리가 앞서 복습했던 시간, 속력, 거리의 관계를 떠올려 본다면 우리가 주어진 문제에서 총 5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올라간 시간과 내려온 시간을 더하면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 올라간 시간은 올라간 속력 분의 올라간 거리이고, 내려온 시간은 내려온 속력 분의 내려간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3분의 x 더하기 2분의 x는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 올라간 거리와 내려온 거리가 같기 때문에 모두 x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한 1차 방정식을 3단계에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수가 분수인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6을 양변에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에 6을 곱해준다면 2x 더하기 3x는 30이라는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고, 동면끼리 계산해 준다면 5x는 30, 양변을 5로 나누어 주어서 x는 6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4단계로 우리가 이렇게 구한 해를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해 본다면, 올라간 거리가 6km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3분의 6이 돼서 2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내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2분의 6, 즉 3시간이기 때문에 총 5시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주어진 문제의 뜻에 맞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해가 적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형준이가 올라간 거리는 6km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다양한 1차 방정식의 풀이와 1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괄호가 있는 1차 방정식의 풀이는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먼저 풀어 정리한 이후 방정식을 풀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개수가 소수인 1차 방정식의 풀이의 경우에는 적당한 수를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준 이후에 방정식을 풀어 주었는데, 이때 적당한 수라 함은 10의 거듭제곱들을 곱해 주었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개수가 분수인 1차 방정식의 풀이는 적당한 수를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준 이후에 방정식을 풀어 주었는데, 이때 적당한 수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1차 방정식을 활용한 실생활 문제 풀이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구하려고 하는 것을 x로 놓았고, 두 번째로 문제 뜻에 맞게 1차 방정식을 세워주었으며, 세 번째로 1차 방정식을 풀어주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구한 해가 문제 뜻에 맞는지 확인해 주었었죠. 우린 이렇게 1차 방정식을 활용하여서 실생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